구독,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 장면을 살펴봤고요. 3부 시작하겠습니다. 현실주의 정치학의 국지국지간 그 분석을 해주고 있는 양일국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란 사태가 속전속결로 마무리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4주, 5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최근의 상황은 아주 빠르게 마무리 수순이다. 상당히 이렇게 가고 있고 오늘 집중적인 이제 공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투기 폭격기의 대규모 공습이 시작됐고 아침에 저희가 테헤란 공습이 된 폭파 장면하고 일부 지역에서 공습이 되는 것을 영상에 나온 그걸 보여드렸는데 지난번에 양 박사님도 그런 관측을 했잖아요. 이게 뭐 장기화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이게 미국이 그렇게 뭐 만만하게 긴 시간 동안 끌고 가지 않는다 이런 이제 또 관측도 해주셨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 대략 그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네. 그 군 그 수뇌부에 한 달 안에 끝낼 수 없을 작전 같으면 보고하지 마라.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요. 또 그 참모들도 한 4주 정도 안에 종전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대충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한 달 정도의 일환을 뭐 마무리한다 그러면 아마 첫째 주에는 수뇌부 제거, 네. 뭐 방공망 무력화, 그 정도 과제를 마치면 훌륭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엔 아마도 이란의 대규모 반격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지휘부, 그다음에 뭐 유류 또는 탄약고 뭐 이런 것들을 없앤다면 사실상 거기까지만 가도 3주, 4주째는 아마도 서서히 출구 전략을 찾는 수순이 될 거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대규모 공습은 아마도 혹시 미래에 있을지 모를 이란의 군사시설 대규모 반격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마 공습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 측도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 신문을 보니까 이란이 좀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럽 국가들에게 너희들 미국하고 이스라엘 외교관을 다 쫓아내라. 그럼 내가 니네들 배는 호르무즈를 자유롭게 지나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량 국가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들이 국제사회를 협박할 때 절대로 호르무즈 봉쇄 풀 일은 없다.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사실 기존의 관례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 됐건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만 단교하면 내가 풀어줄게. 어쨌건 호르무즈 봉쇄를 풀어줄 수도 있다는 언급을 했다는 거. 이건 상당히 겁을 먹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 방송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거기에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그리로 지나가는데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그 호르무즈 봉쇄가 풀리길 바라고 있고 그중엔 중국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기는 어려울 거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한 행사에서 이야기한 게 재밌더라고요. 이란 사태는 매우 빨리 정리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란 지도부하고 그 핵시설만 제거해도 미국은 99.9% 얻은 거다. 이런 식의 발언으로 볼 때 아마 장기적으로 이란의 늪이라고 우리가 말하듯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미국이 대외적으로 전쟁이나 군사적인 개입을 하면 국내 지지도가 흔들리게 돼요. 그 뭐 후술할 그 이제 미국 내에도 진보 좌파 진영이 있고 그 전쟁의 정당성이나 성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게 물타기를 하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속전속결 형태로 끝날 확률이 현재로서 지난번에 제가 한 7대3 정도 봤는데 오늘은 8대2 정도로 속전속결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7대3에서 8대2로 조금 숫자는 조정을 하셨네요. 네. 예. 자, 만약 이제 이런 사태가 조기에 수습된다면 그 전에 이제 한국의 일종의 이제 좌파들이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주로는 이제 중동 전문가 하면 반이스라엘, 친이란 그런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는 하지만 실제는 반이스라엘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런 전문가들이 언론과 방송, 즉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면 이란 사태 장기화될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늪에 빠질 거고 뭐 이스라엘도 아주 지금 시작은 찬란했지만 나중에 끝이 안 좋을 거다. 재앙이 예상되고 세계 경제도 재앙의 늪에 빠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었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조기에 이게 수습이 되면 완전히
그런 어떤 주장이나 판단과 완전 반대의 상황이 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이 예. 대한민국은 그 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지만 네. 건국 단계에서부터 그 미국의 기독교 단체들이 후원해서 만들어진 나라고 이승만 대통령 본인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으로 지난 70여 년간 번영과 자유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말하자면 외교, 안보, 군사 전문가라는 자들이 어떻게 이란 편을 들 수 있냐고 제가 근본적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대개 이란이 하는 행동을 무슨 정의로운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닐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진보 좌파 진영에서 자기 자식을 이란으로 굳이 유학 보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네. 그 두 번째는 네. 그 우리가 이란이란 나라가 여지껏 해왔던 그런 영유아들을 향한 그 잔인한 그 인권 탄압이라든가 또 지금 당장 이란 시위대에게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볼 때 우리가 인류의 지성으로서 인류의 상식이 있다면 이번 전쟁에서 이란 편을 드는 것은 그건 도의적으로 마땅치가 않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진보좌파 진영의 전문가들을 제가 오랜 시간 관찰해보고 뭐 일부는 저하고도 친분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분들의 강력한 점이 이런 거예요. 위에서 야 이란 편 들어. 그러니까 가정입니다. 네. 야 이란 편 좀 들고 그 트럼프가 고전하고 있는 것처럼 좀 방송에서 얘기해봐. 그럼 그냥 바로 실행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사실에 맞는지 그게 무슨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허접한 논평을 열심히 하는 것이 진영에 대한 충성 이런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최근에 공중파 종편 잘 안 보지만 네. 이번에 오늘 방송을 위해서 쭉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쭉 5가지 정도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그 말하자면 친이란 행보가 유형별로 정리되는데 이제 첫 번째가 지금 선배님 말씀하신 중동의 늪에 빠졌다 요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보니까 제가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뭐 우리나라 국립외교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어떤 분이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네. 또 뭐 평화 어쩌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자칭 뭐 군사 전문가라는 분도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미국 너희들 큰 실수했다. 이란의 지상군 전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다. 너희들 벌집을 건드린 거다. 그리고 또 이란을 공습했으니 이제 북한이나 중국이 또 지역 내에서 또 2차, 3차 연쇄적인 군사 도발을 일으킬 거다. 지금 트럼프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다. 세계 경제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작전이 개시되자마자 8시간 만에 지휘부 49명이 증발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군사적으로 전면적인 이란의 반격이 있고 또 그 반격에 대한 또 다른 반격이 주고받으면서 이제 장기화되는 건데 이제 이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 집중 타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전체 병력을 한 곳에 투사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대규모 반격이 가능한 것인데 아시다시피 그 이란에 이번에 작전 첫날 증발한 그 하메네이를 포함한 49명의 그 수뇌부들은요. 전체 이란의 육해공의 신경망 세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날 한시에 사라졌기 때문에 대규모 미군을 향한 또는 이스라엘군을 향한 대규모 집중 타격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군사학적으로 맞을 겁니다. 그러한 정황을 보여주는 게 그 사실상 이란하고 같이 움직이는 외부 세력들이 있습니다. 헤즈볼라, 예. 하마스, 뭐 후티 뭐 이런 조직들인데 과거 우리가 7, 80년대에 그 이란의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대체로 후티, 하마스, 헤즈볼라 일치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뭐 이런 겁니다. 이란 영토 내에서는 전쟁을 하고 그런 외부 세력들은 자유 진영의 도시, 뭐 지하철, 뭐 이런 데다가 폭탄 테러하면서 일종의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해 온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 49명이 증발해 버리니까 후티 헤즈볼라와의 연계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외부 세력들이 각자 도생하는 모양새예요. 뭐 일치된 의견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때 상황 봐서 우리도 뭐 반격을 할 수도 있어. 그다음에 소규모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데 좀 힘을 보탠다든가 뭔가 좀 각자 도생, 각자 살기 뭐 이렇게 지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 점으로 볼 때 지금 이란이 집중 타격 또는 대규모 뭐 어떤 반격을 통해서 이 사태가 장기화될 확률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예. 자, 장기화가 조기 이제 이 수습이 되는 마무리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국면에 이미 들어섰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분석을 해주셨네요. 자, 근데 유가 문제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호르무즈 봉쇄가 이게 장기화되면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 이야기도 나왔어요. 특히나 이란은 아예 200달러를 만들어서 세계를 흔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미국을 아주 구렁에 밀어넣겠다는 식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적도 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G7 국가들을 향해서 이 전략 비축유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풀어라, 방출해라. 이제 그 후에 유가 변동이 좀 있었는데, 이 국제 유가 문제는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그 이란전이 발발하자마자 국내 종편 공중파 할 것 없이 전문가라는 명함을 들고 나온 분들이 이제 세계 경제가 망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와서 돌아보니 상당히 그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정치 선동에 가까웠다고 보는 겁니다. 예. 우선 작전 개시 4일 만에 이란 해군 함정 17척이 그냥 수장됐습니다. 그리고 미 함대 사령관이 직접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쉽지만 이란 해협에 이란 군함은 한 척도 없다. 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상상을 하냐면, 그 호르무즈 해협의 그 좁은 길목에 이란의 해군 군함들이 막 무섭게 진을 치고 아무도 못 지나간다, 뭐 이런 걸 연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거는 그곳을 지나는 상선들의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봉쇄되는 겁니다. 네. 그 배가 지나가다가 유탄 한 발이라도 맞아서 침몰하게 되면 큰 손해가 발생하니까 그 해양 선사들의 보험료가 급등해서, 야, 이 비싼 보험료 내고 지나가느니 좀 있다가 상태가 좀 좋아지면 그때 다시 가자, 이러면서 봉쇄가 되는 겁니다. 네. 또 두 번째는 그 이란이 자랑하는 그 GPS 스푸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지도상으로 볼 때 호르무즈 해협이 좁아 보이는 거지 막상 그 배를 타고 가는 사람한테는 망망대해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각종 GPS 항법 장치 같은 것에 의존해서 가게 되는데, 이란이 그걸 잘합니다. 그 GPS 항법 장치를 조작해 가지고 엉뚱한 위치를 이제 지금 현재 위치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암초가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엉뚱한 방향으로 정박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짓을 잘하는데, 지금 그걸 미리 미국이 내다보고 호르무즈 해역 전역에 지금 전파 교란을 행하고 있어갖고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그 GPS 스푸핑을 좀 예를 들면, 벌써 그때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그 닌텐도에서 만든 그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네. 그 스마트폰에서 하는 게임인데, 그게 이제 증강현실이라 그래서 제가 집에서 그 포켓몬고라는 게임을 실행하면 저희 동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실제 어느 위치까지 걸어가면 그 위치에서 어떤 뭐 보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실제 우리 동네를 걸어다니면서 아이템을 얻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게임인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초창기에 그 게임이 서비스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많은 아이들이 그 게임이 하고 싶으니까 현재 나의 그 GPS 주소를 속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 나는 한국에 있는데 어디 미국에 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막 퇴출당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GPS 스푸핑이라는 기술로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방해해 왔는데 그조차도 지금 못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일에 그랬습니다. 만약 호르무즈 막으면 지금 때린 거에 20배 더 때리겠다. 그리고 아예 너희들 국가 재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 또 그래서 장중 배럴당 한 119달러까지 올라갔던 건 사실이지만, 어제 가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 군 관계자가 X에다가 상선들 우리가 지금 잘 경호하고 있다고 올려놓고 지웠어요. 그러니까 저건 테스트였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였지만, 그래서 레빗 대변인이 우리 군함이 지금 상선을 호송한 일은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어요. 근데 그 가짜 뉴스가 올라가자마자 유가가 팍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텍사스 뭐 다 할 것 없이 한 80달러 정도로 지금 안정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근엄한 얼굴로 공중파 종편 나와가지고 이제 뭐 배럴당 200달러는 시간 문제고 전 세계가 뭐 70년대 오일 쇼크 상태로 갈 거다.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다. 그게 당신들이 전문가가 맞냐고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그 미국이 갖고 있는 최첨단 전력, 또 전파 교란, 재밍, 또 후술할 데이터 인젝션, 이런 첨단 기술을 전혀 모르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아직도 그 철갑옷 입고 말 타고 돌진하는 돈키호테식
그 생각으로 현대전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그 각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온 김에 그러면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드론 문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란 드론. 실제 역량을 방송에서는 이란도 드론이 사예드 드론이라고 이름을 붙여 있죠. 이란 드론이 아마 미국을 굉장히 군사적으로 괴롭히게 될 거다. 뭐 중동의 일부 국가들, 걸프 국가들 몇 국가들이 이제 공격을 받는 건 현실인데 실제로 상당 부분은 방어망으로 다 걸려들었죠. 그런데 뭐 지하에 드론이 대규모 있다 막 하면서 굉장히 이란에서 이 드론으로 무시 전황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했고 일부에서는 미 항공모함을 공격하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과대평가가 되는 경우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주장을 하던데 그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뭐 일부 제가 뭐 이렇게 친분이 있는 분들도 계셔갖고 제가 그랬습니다. 네. 장사 하루 이틀 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 자 우선 드론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돼요. 어느 드론을 언제 어디로 보낸다 하는 게 통합적인 그 C4I 네. 전술 지휘 체계가 잘 작동해야 드론전도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하메네이가 첫날 제거되면서 지휘부의 물리적인 시설도 지금 다 잿더미가 됐단 말이에요.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의 방패 훈련 하자니까 지금 민기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른바 그 실기동 훈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네. 직접 전장에 우리 탱크 장갑차 굴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기동 훈련의 중요성을 지금 저는 아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예를 들어서 그 매뉴얼 컨트롤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실기동 훈련의 중요한 부분인데 모든 통신망이 두절됐다고 가정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통제실에 가면 벽에 커다란 LCD 스크린에 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게 전원이 꺼집니다. 그 훈련이 시작되면 그러면 바로 반대편 벽에는 아날로그 지도가 있어요. 인쇄해서 벽에 붙여놓은 지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작전 장교가 막 뛰어가요. 그래서 투명한 비닐을 그 지도 위에 붙입니다. 그리고 우리 쓰는 그 보드 마커 펜 있죠. 그걸로 실시간 무전기로 들어오는 내용을 그 마커 펜으로 표시해서 그 모니터 기능을 대신하는 훈련을 하는데 그게 매우 중요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전쟁이 나서 그 지휘부에 폭탄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덜컥거리는 그 육공 트럭에서 또는 비바람 부는 야전 그 텐트에서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니터만 보고 실시간 전쟁 상황을 모니터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그건 실제 전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미국 지금 이란의 지휘부가 지금 그 지경이란 말이에요. 네. 지도에다 펜으로 지금 그려서 지휘 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다 지금 첨단 그 강습함에서 그 전파 째밍 그것 때문에 지금 드론을 운영할 역량이 돼 있지 않다. 사실 이렇게 분석해야 정직한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란산 그 드론에 저가 GPS 칩이 있어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GPS 스푸핑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아직은 첩보 수준의 이야기겠지만 지금 수십 대의 드론이 그냥 바다로 풍덩풍덩 빠지는 것도 모자라서 일부 드론은 GPS 스푸핑을 당해가지고 기지로 복귀하라는 신호를 복제하는 거예요. 드론에게 기지로 복귀하라는 그 명령 자체를 복제해서 쏴주는 거예요. 근데 복귀하는 그 폭탄이 달려 있는 자살 드론이잖아요. 거기다가 기지로 복귀하라고 하는 거에 GPS 주소를 바꿀 수 있어요, 미국이. 그러면 타깃으로. 예, 그래서 원유 저장고나 지휘부로 가서 자폭을 하는 일도 있었다. 이게 좀 정보 게시판에 올라오는 얘기들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게 말하자면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동네 아이들 무슨 무전기 달린 장난감 수준의 드론으로 최첨단 항모 전단을 공격한다. 그 발상 자체가 기발한 발상일 뿐 아니라 아니 어떤 전문가는 그러더라고요. 자칭 군사 전문가라는 뭐 어떤 뭐 진보 성향 정당에도 계셨던 자주 나오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정말 기가 찬 거예요. 지금 미국의 전체 미사일보다 이란의 드론이 수적으로 더 많다. 그러니까 그 드론을 일일이 미사일로 격추시키다 보면 미국의 그 화력이 바닥날 거고 그러면 미국은 철수할 수밖에 없다. 좀 장난하냐고 제가 그 드론 그 조그만 드론을 그 토마호크 미사일로 잡는 게 아니죠. 그 기본 현대 드론전의 전술을 이해하지 못한 전문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 전문가라고 불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최첨단 그 GPS 스푸핑이나 디지털 인젝션이라고 불리는 그런 전파 교란 내지는 전파 탈취하는 방식을 통해서 드론이 거의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과거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 우주 여행하는 영화였는데 네네네. 거기 보면은 주인공 그 아버지가 딸의 아버지가 주인을 잃고 빙빙 돌고 있는 무인 드론을 하나 발견을 해요. 저기 나오네요. 네. 그 우리 기술 우리 피디들이 뭐 바로바로 찾아내요. 이게 거의 이 속도 보십시오, 속도. 지금 바로 이런 수준의 기술진이 있는데 네. 뭐 우리가 과연 지겠느냐, 뭐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무인 드론이 주인 잃고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노트북으로 그 드론을 통제하는 그 통제실을 해킹해서 그 아이디어하고 비번을 찾아내서 로그인한 다음에 살살살 꼬셔가지고 그 무인 드론을 내 발 앞에 착륙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에게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디하고 비번을 해킹하는 것도 안 할 거다. 지금 미국은 그냥 실시간으로 그 드론하고 이란 관제소가 주고받는 전파 자체를 그냥 분석해서 이거는 어디로 가라는 신호다. 이거는 뭐 어디다 복귀하라는 신호다. 이거 실시간으로 그냥 가로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강력한 미국의 항모전단 앞에 이란 드론은 종이 비행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반이스라엘 세력, 반미 세력들이 방송을 이용해서 아주 교묘하게 이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학살, 4만 명이 최소 죽은 걸로 하는 학살에 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상황을 이야기하다가도 이란 당국자들이 발표한 시온주의자들 또는 미국 세력들이 개입해서 저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반체 세력이 들어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살짝 운을 떼는 장면도 여러 번 봤는데 핵과 관련된 것도 좀 황당한 주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비록 미국의 대규모 공습으로 네.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건 맞다. 그런데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그러나 이란의 그 핵 전문가들의 그 애국심과 그 종교적 투철함 그리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지식이야 어찌할 도리가 있겠는가. 오히려 이것은 이란을 더 자극해서 핵 개발을 가속화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세상에 그런 분석도 공중파에서 나오던데 네.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메네이를 포함한 지도부 49명이 증발을 했는데 핵 개발을 하려 그래도 지휘 체계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지휘 체계가 작동을 해야 핵 개발 그 전문 인력을 적재적소에 투입할 거 아니에요? 인프라가 없는데 어떻게 핵 개발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싶은 거고요. 결국 이것도 처절한 이란 편들기 내지는 미국이 제발 좀 망신당하고 이번 전쟁에서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 바라는 마음 또 그런 시청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2007년부터 2010년 정도 사이로 알려졌는데 그 스노든 폭로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네. 미국의 정보기관의 그 비밀스러운 내용을 그 스노든이라는 청년이 폭로한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이 당시에 스톡스넷이라고 하는 저 바이러스 공격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란 지하에 그 원심 분리기가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라늄의 농축 비율을 높여서 핵무기를 만드는 건데 뭐 그건 뭐 지하 깊숙한 곳에 있을 뿐 아니라 아예 그 원심 분리기를 통제하는 것도 일종의 컴퓨터 운영 체제가 필요한데 그게 외부 인터넷과 완전히 단절돼 있어요. 해킹을 우려한 겁니다. 그런데 뇌물을 줬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거기 일하는 직원 하나를 포섭을 해가지고 야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 USB를 거기다 끼워. 그럼 내가 너 페라리 사주고 돈 줄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원이 이제 포섭된 어떤 직원이 그 지하 깊숙이 있는 우라늄 원심 분리기 그 통제 장치에 그 USB를 꽂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원심 분리기를 통제하는 그 모니터 상에는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가장 천천히 돌았다가 가장 빨리 돌았다가 이걸 계속 반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원심 분리기가 다 망가진 겁니다. 그걸로. 지금 이미 2007년에 땅속 깊이 있는 그 이란의 원심 분리기를 그런 해킹으로 일단은 더 진일보하지 못하게 막아왔던 겁니다. 미국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밌는 게 그 스톡스넷이라는 그 공격을 그 미국이 강행한 이유가 뭐였냐면 이란의 핵시설을 무력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란이 너무 핵무기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 이스라엘이 또 더 큰 무장을 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시끄러워지니까 이스라엘을 달래려고 미국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러한 군사력 또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통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단계에 이미 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미 물리적으로 벙커버스터까지 맞은 상황에서 너희들 이란을 건드렸어. 이란 전문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우리나라의 그 이른바 전문가 호소인들의 가장 완결판이 아무리 때려도 이란은 다시 일어날 거야 뭐 이런 거죠. 무슨 아직도 그 우리 어렸을 때 보던 로봇 만화들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제 적이 로봇을 공격해가지고 우리 기지나 로봇가 일부 파손되죠. 그럼 로봇을 조종하는 남자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수준의 반론을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서 좀 그만 깨서 나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 돈키호테가 저 철갑 갑옷 입고 칼 들고 풍차를 향해 돌격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펜앤마이크 시청자분들도 이 공중파나 종편의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해서 이렇게 보신다면은 현혹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지난번에 쿠웨이트 방공망의 5인 사격 그런 뭐 미군 전투기가 격추됐다 이런 발표가 좀 있었잖아요. 예. F-15 오폭 사고 문제였는데 뭐 이란 미사일의 승리네 어찌나 이렇게 해서 완전히 가장 이상한 어떤 이렇게 자막도 나오고 그랬어요. 완전히 침소봉대하는 그런 주장도 있었는데 이 사건의 내막 사실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아직 언론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여러 가지 정황으로 그날의 상황을 좀 재현해 본다면 제 짐작으로 첫째로 이제 미국의 F-15 전투기 조종사들이 적국의 상공을 지나갈 때는 모든 관제, 보안 또 미사일 탐지 이런 거를 풀 가동을 하고 지나가요. 네. 적국에 지나가니까. 근데 쿠웨이트는 전략적인 우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안 체계나 이런 걸 왜 그것도 다 전력 소모가 되고 연료를 쓰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우방국의 영공이니까 그런 보안이나 탐지 시스템을 상당히 낮춰놨을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두 번째는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F-15 전투기는 정상적으로 IFF 신호를 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Identification, Friends or Foe. IFF가 그러면 예. 저가를 구별하는 그렇죠. 겁니까? 피하 식별 신호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배님께서 관제소에 계시고 제가 파일럿이라면 내가 믿을 만한 아군이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폭으로 이게 비행기 하나 떨어지면 돈이 얼마겠어요. 그래서 아마 들리는 이야기는 그 F-15 전투기는 정상적인 피하 식별 신호를 보냈는데 쿠웨이트 방공망에서 오인한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미국이 쿠웨이트를 상대로 야 너희들 막 중동에서 어떤 급변 사태 생길지 모르는데 너희들 막 방공망 그거 좀 업데이트 좀 하고 필요하면 우리 장비 달라고 해. 네. 근데 쿠웨이트 군인들이 아무리 미국이 동맹 또는 우방이라 그래도 그래도 쿠웨이트 군의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방공망 시스템 체계를 미군을 불러가지고 저희는 잘 모르니까 업그레이드 해줘요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군사 보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차일피일 미뤘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첨단 방식으로 아군이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그 쿠웨이트 방공망이 그 신호를 못 알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아군 전투기를 향해 미사일을 쐈는데 아마도 레이더를 조준해서 쏘는 방식은 아니었을 거예요. 레이더를 락건하는 순간 그 F-15에선 자동적으로 그 회피 기동 내지는 그 뭐죠 플레어가 발사돼서 미사일을 막는데 아마도 적외선이나 열추적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자 종합하면 우리 우방의 상공을 지나고 있으니까 보안 관제 그 레벨을 낮춰놨을 거고 거기에 열추적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레이더 락건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 할 일 없이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전투기 조종사들은 다행히 다 살았습니다. 그 참 큰 자원들인데 다행이고. 네. 근데 이제 아마도 미국이 쿠웨이트가 괘씸할 거예요. 그렇지만 적전 분열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으니까 이 사태와 별개로 쿠웨이트의 지원에 감사한다 이렇게 멋있게 성명을 냈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쿠웨이트 방공망에 대한 살벌한 말하자면 구조 조정이 이제 행해질 거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말 만들기 좋아하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봐라 이란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된 거다. 저 첨단 전투기가 맥없이 추락하는 저 모양을 봐라. 트럼프 넌 잘못 건드렸어.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쿠웨이트 방공망의 유지 보수에 허점이 나온 거지 미군의 전력에 허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건 뭐 연쇄적으로 해볼 수 있는 얘기는 우리도 쿠웨이트 골 나기 싫으면 자유의 방패 훈련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우리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업데이트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이 쿠웨이트 무슨 망신이냐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 인터넷 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 비행기 추락한 걸 보니까 이게 아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황하는 군 관계자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미군기네. 우리도 그런 꼴이 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군 전력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사실 여러 가지 떠돌고 있는 이야기를 포함해서 특히나 반이스라엘 반미 세력들이 주장했던 특히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장면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오늘 양일국 박사님이 양장하셨어요. 양장하셨다는 게 뭐냐면 장난하냐? 또 하나는 장담합니다. 그 두 가지 지금 뭐 기왕 양장한 김에 네. 2분만 주신다면은 네. 저는 그 특히 진보 건전한 의미에서 진보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좌파들이 특히 군사 안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동과 거짓말을 했는지 우리가 이번 기회에 조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사드를 도입한다 그러니까 전자파의 참외가 뭐 돌연변이 참외가 나올 거고 또 어떤 국회의원이라는 자는 거기서 이상한 가발을 뒤집어 쓰고 사드에 튀겨 죽을까봐 뭐 두렵다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환경 평가한다고 미루다가 나중에 보니까 환경 인체 보호 기준치의 0.189%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펜앤마이크 앞에 대기실에 있는 전자레인지보다 안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사드와 관련된 괴담이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네. 그거 왜 성주에 설치하냐? 서울에 설치해서 서울을 방어해야지 그 성주에 설치하는 건 지들만 좋겠다는 거 아니냐? 자, 혹시라도 우리 펜앤마이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드는요. 종말 단계를 타격하는 고고도 미사일 체계죠. 다시 말하면 최하 40km, 최대 150km 우주 공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시켜서 예. 화학탄이라든가 핵무기의 피해를 아예 대기권 바깥에서 제거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걸 성주에서 쏘나 서울에서 쏘나 그 대기권 바깥에 150km 상공에서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기 또 할 일 없이 사람들이 막 어떤 분은 그 진보 좌파 집단이 하는 시위에 나와서 막 울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가. 그 아주머니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기억나는 거. 또 우리 진보 좌파 어떤 매체가 우리 천안함 선동이 한창일 때 무슨 망신을 당했냐면 대한민국의 그 이지스함이라든가 우리 군대에 우리 군 해군에 록히드 마틴사에서 그 최첨단 레이더를 사왔는데 왜 이 천안함이 정령 북한 잠수함에 의한 것이라면 그 록히드 마틴사의 그 최첨단 레이더는 왜 못 잡았느냐 너희들 해명해라라는 편지를 록히드 마틴에 보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대응을 안 했어요. 왜? 야 이 자식들아 잠수함을 레이더로 잡니? 잠수함을 잡는 건 수중 음파 탐지기 소너로 잡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군사 전문가랍시고 그렇게 설치던 그런 자들이 레이더와 소너의 차이를 몰랐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수준의 소위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안보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여론에 흙탕물을 뿌리고 정상적이고 멀쩡한 군사작전을 마치 음흉한 음모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한미동맹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한미동맹의 한 발전 단계의 중요한 그 사드 배치를 몇 년을 방해하고 거기에 우리 속절없이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란 사태를 두고 이 엉터리 전문가들의 이 분석 전혀 지금 뭐 개전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뭐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벌써 개전 일주일 만에 벌써 전문가들 예상한 게 하나도 맞지 않잖아요 지금요. 이런 점을 우리가 다시 볼 때 그 허접한 그런 군사 전문가들로 인해서 한미동맹이나 대한민국 안보 태세가 물을 흐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단히 경각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양일국 박사님 오늘 전체적 내용을 마지막에 딱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셨네요. 중요한 때마다 항상 핵심적인 국제적 이슈를 딱딱딱 핵심 맥락을 정리해 주시네요. 자, 국제정치학 전문가 양일국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명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